지점당 평균 매출이 한 4천만 원 잡으면 되니까 연매출로 따지면 200억. 잘 될 때는 사실 직장인보다 큰 돈을 벌죠. 어느 정도로 큰 돈을? 매출액과 매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평대 매출 한 1억 가까이 달성하는 매장들은 한 달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남을 수 있을 것이고, 첫 창업에는 대출은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하이 리스크를 첫 창업에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창업 시장은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길게는 2달 안에 판단이 납니다. 이 매장이 플러스 매장이 될 것인가, 마이너스 매장이 될 것인가. 그리고 사실 요식업이 처음에는 잘 돼도 무너진 이유가,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동백하츠 솔바샤브 5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년 전 2021년 10월 10일 날 촬영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동백가치가 3개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40개 매장이 언제 이렇게 좀 커졌는지 격세지감입니다. 격세지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뭐 사업에 집중하고 지점 수도 많이 늘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운동, 가정에도 충실하고 밸런스 있는 삶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지냈습니다. 100개, 200개, 1000개까지 늘릴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늘리시는 그 이유가 삶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시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사업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하지만 저의 자신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다 보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고루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개 매장이면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40개 매장에서? 지점당 평균 매출이 한 4천만 원 잡으면 되니까 연매출로 따지면 200억. 200억 매출의 대표님이 되시네. 아닙니다. 숫자에 불과합니다. 86년생이시고 네. 지금 40살이신데 200억 매출을 달성하셨는데, 이렇게 200억 매출을 좀 달성하게 된 성공 비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편의점 CU 회사 다녔었잖아요. 제가 상권 분석팀에 있었었고 점포를 내어주는 그런 개설팀이 있다 보니까 지점을 낼 때 그런 상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급부터 뭐 C급 상권이 있다고 하면 A급 상권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점 수도 좀 더뎌지고, 하지만 우량점 위주의 개설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성진 대표님을 보면 항상 절실함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많이 떠오르거든요. 절실함이 성공에서 좀 중요한 요인이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하면 사실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행동하지 않고 계속 생각만 하게 되죠. 절실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운동도 하고 마라톤도 열심히 뛰면서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맞아요. 오늘 뛰고 왔는데, 11km에 40분. 일도 마찬가지로 절실하게 하면서 사실 벼랑 끝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벼랑 끝에서 제가 언제 쓰러질지도 모른다,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절실하게 움직이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치라든지 값진 선물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실함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박성진 대표님을 보면서 항상 현재에 좀 집중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어린 시절에 힘드셨잖아요. 근데 힘든 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진짜 몰입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사람인지라서 과거를 좀 후회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요즘에 2030 분들이 물론 뭐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많은 의욕을 상실하신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취업도 잘 안 된다, 경제도 저성장이다 하는데, 대표님처럼 요식업이든 어떤 창업을 해서 잘 되고 싶다면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좀 좋을까요? 지금 사실 사회 분위기가 많이 좋지는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힘든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IMF 때도 코로나 시대 때도 기회는 반드시 존재했거든요. 요식업 또는 프랜차이즈가 사실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위기에도 반드시 기회도 함께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찾아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한 10년 전에는 저희가 상상을 했을까요? 전혀 안 되죠. 지금 현재 기업이 급부상한 엔비디아가 10년 전에는 저희가 탄생을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상상이 안 되거든요. 다 기회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가 많이 어렵고 침울한데 저는 여기에 따른 기회도 반드시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찾으려면 움직여야죠.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답은 간단합니다. 현재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중을 하자. 그럼 만약에 요식업을 창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난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0에서 1로 할 때 그 1을 뭘로 해야 될까요? 실행을. 요식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저라면 요식업의 대박집에 들어가서 일을 먼저 해볼 것 같아요. 작게는 3달, 많게는 1년 하면서 왜 잘 되는지, 왜 대박집인지, 그리고 요식업에 대한 체력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을 많이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뭘 잘해야 될까요? 창업을 하려면 일단 현장에서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책도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왜 봐야 되냐면 현장의 일만 가지고 제가 창업을 할 때 기획이라든지 모든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는 없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7대3 정도 생각합니다. 70%는 현장에서 배우고 30%는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잘 나와 있잖아요. 좀 배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식업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은 아무거나 상관없을까요? 아이템은? 저에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식업에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이 요식업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면 1년 뒤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해장국집일 수도 있고 치킨집일 수도 있고 파전집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파전을 배웠기 때문에 튀김 쪽으로 갈 것이다. 전 쪽으로 갈 것이다. 또는 뭐 국밥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육수 쪽으로 풀어낼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식업에서는.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냐 그건 좀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해보고 나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아이템도 중요하고 성향도 중요하거든요. 외식업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성향이 조금씩 있어요. 활발한 요식업, 차분한 요식업, 그 중간을 가는 요식업 이런 성향도 존재하거든요. 어떤 요식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또 여러 갈래로 갈릴 수 있는 거죠. 제가 먼저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연하게 저 집 대박집이다 해보자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그리고 선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권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나의 성향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아이템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창업을 하려면 내 돈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대출 받아서 할 수 있고 아니면 투자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뭐 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부모님한테 조금 손을 벌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서 소소하게 창업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소소하게 창업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내가 하이리스크 고리턴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대출까지 끄는 경우가 있는데 첫 창업에는 대출은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좀 작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첫 창업에? 왜냐하면 그 성공의 경험이 쌓여야 나중에 큰 걸 했을 때도 큰 성공이 오기 때문에 먼저 작은 성공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돈은 안 썼으면 좋겠다. 하이리스크 고리턴이긴 하지만 그 하이리스크를 첫 창업에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공을 좀 쌓아야 되겠네요, 경험과 내공을. 네. 아무래도 요즘에 뭐 요식업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도 힌트도 많고 얻을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면서 기초 지식을 좀 많이 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성향과 어떤 게 잘 맞느냐, 잘 부합할 수 있느냐, 어떤 게 재밌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식업 유튜브에 요식업 잘 돼서 돈도 잘 버는 분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나도 한번 요식업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여러 지점을 맡으면서 일단은 서비스에 취약한 사람,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은 많이 힘들긴 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요식을 꼭 하고 싶다고 하면 배달이라든지 테이크아웃 매장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요식업이 처음에는 잘 돼도 무너진 이유가 초심을 잃거든요. 원래 하던 서비스, 원래 하던 음식들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손님들에게도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놓치고 조금씩 무너지는 것들이 지금 장사 안 되는 가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인관계가 좋고 서비스 마인드가 있으면 생각보다 유리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 굉장한 강점이에요. 제가 본 대박집은 두 가지 부류거든요. 첫 번째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체계화돼서 어떤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그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하지만 거기도 반드시 책임자라든지 관리자가 존재를 해야 되죠. 또는 성실한 사장님께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한결같이 하시는 분은 지역 맛집이라고 하죠. 지역 맛집. 그런 곳은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일확천금을 원하시고 창업을 하셔서 정말 작게는 1, 2개월 열심히 하시고 안 하세요. 또는 6개월만 하시고 그냥 오토 매장을 돌릴 거다. 사실 직원이 사장님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틈이 보이면서 균열이 생기면서 가게는 망하게 되는 거죠. 대표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네요. 근데 요식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이 그렇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요식업이 부각이 되는 이유가 진입 장벽이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돈만 어느 정도 있으면 진입을 해버리고 거기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저희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창업에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거기서도 절실함이 중요하네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서비스 마인드도 있고 시스템도 잘 갖추고 상권에 대한 공부도 잘해서 잘 됐어요, 첫 매장이.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화 하려는 사람도 있고 직영만 몇 개만 내려는 성신당처럼 프랜차이즈의 장점과 직영적인 장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는 많은 지점을 낼 수는 있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점주님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마인드가 좋으신 분 또는 조금 떨어지시는 분, 오토 매장을 그냥 돌리시려는 분, 이런 마인드들이 모여서 잘 되는 매장, 안 되는 매장이 생기는 게 프랜차이즈 같고요. 그걸 상대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 직영 위주의 매장들이거든요. 직영 위주의 매장들은 아무래도 본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 서비스적인 측면, 그리고 음식 퀄리티에 대한 측면들이 아무래도 가맹점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대신 지점수가 많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장단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요식업 맞을 것 같다. 요식업을 창업하면 좋은 점과 좀 단점이 있나요? 잘 될 때는 사실 직장인보다 큰 돈을 벌죠. 어느 정도로 큰 돈을? 매출액과 매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평대 매출 한 1억 가까이 달성하는 매장들은 한 달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남을 수 있을 것이고 30평대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매출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밖에 안 나오는 매장들은 나의 인력을 갈아넣지 않는 한 마이너스 매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이너스요? 네.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요즘 인건비도 많이 비싸졌고 했기 때문에 요식업이 3D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대표가 정말 똑똑하고 성실하게 정말 절실하게 해야 되겠네요. 제 밑에 있던 직원들도 나가서 창업을 하는데 어떤 직원들은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직원들은 이 친구 실패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보거든요. 창업은 서비스, 음식, 마인드, 기획, 그 다음에 브랜딩까지 정말 완벽하게 꼼꼼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간과한 직원들은 대표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지라고 해서 설렁설렁 준비를 했던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정말 창업 시장은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길게는 2달 안에 판단이 납니다. 이 매장이 플러스 매장이 될 것인가 마이너스 매장이 될 것인가. 그 직원분들 입장에서 대표가 이렇게 좀 쉽게 하니까 나도 잘할 것 같은데라는 상상만으로 하다가는 아무래도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걸 보긴 하지만 그 숨겨진 시스템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또 나가서 해요. 근데 극소수죠. 보통 친구들은 할 수 있겠다라는 패기로 나갔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2030 분들 나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공은 하고 싶다. 그리고 난 절실하다. 이런 분이 있다면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사실 20대들은 취업을 준비할 것이고 30대 분들은 직장 내에서 또 새로운 리스펙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집중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기회의 요인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BGF 리테일 다니면서 업무를 하는데 기획서도 새로 만들어 보고 잘 안 팔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전략을 짜보고 이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이걸 해봄으로써 제 마인드와 제 뇌도 움직일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과가 나게 된다고 하면 또 다른 기회 요인들이 찾아오거든요. 무조건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진 여건 안에서 이 일을 잘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자. 우리 고해남 TV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답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저는 50개 지점의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현재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에서 1년을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직무도 맡게 되고 또 다른 프로젝트도 맡게 되고 그 프로젝트에서 또 지식이 쌓이고 우리 매장에서 서비스 이런 걸 집중하다 보니까 2호점, 3호점이 생기고 그 지점들 집중하다 보니까 10개점, 20개점, 30개점 생기거든요. 제가 50개점에 집중하고 계속 여기에 신상품 만들고 대박 요리 만들고 이러면서 또 이게 100개점, 1000개점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또 4년 전에 제가 찍고 그때는 돈가스 매장 한 2개였다가 지금 이제 거의 50개 매장을 이제 하셨는데 4년 뒤, 5년 뒤가 또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고해남 TV 구독자분들에게 한 가지만 제가 좀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나이가 40인데 아직도 가슴 뛰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일뿐만 아니라 운동도 그렇고 많이 있거든요. 저를 보시고 열정이라든지 파이팅, 긍정의 기운을 좀 받아가셔서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일 또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